먼저 집중치는 대표값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중치 자체가 대표값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값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최빈값, 중앙값, 평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세 가지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다는 거죠. 무엇에 따라서 정해지느냐? 바로 측정 수준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겁니다. 측정 수준에 따라서 평균을 사용하기도 하고 중앙값을 사용하기도 하고 최빈값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미 조사론에서 배웠을 겁니다. 자, 모든 변수에는 측정 수준이란 게 있죠. 어떤 측정 수준이 있냐면 분류 구분만 하는 명목 수준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순위가 들어가 있는 순서 순위와 관련된 서열 수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등간격인 등간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절대 0점의 기준이 들어가 있는 비율이 있을 겁니다. 대체로 명목 수준의 척도는 바로 이 최빈값을 통해서 대표값으로 이용이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서열 수준의 척도들은 중앙값을 가지고 우리 대표값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최빈값은 모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모드이기 때문에 MO라는 용어를 우리는 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조사 분석사 공부를 할 때에 MO가 나오면 아 최빈값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중앙값은 메디안이기 때문에 ME를 사용합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비율 수준의 척도에서는 주로 평균을 가지고 대표값을 쓰고 우리 대부분의 분석을 할 때 연속값을 갖고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 집중치는 바로 평균이 흔하게 사용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평균은 민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M으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최빈값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빈값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MO로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MO는 주로 질적 자료 분석에 효과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최빈값 자체가 명목 변수이다 보니 분류 구분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질적 자료는 대체로 분류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주로 최빈값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최빈값은 질적 자료, 주로 명목과 서열 변수를 우리가 질적 자료에 속한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또 명목이죠. 그래서 MO 최빈값은 바로 그런 명목 변수에 적용되는 대표값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료 분포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갖는 관찰값이 최빈값입니다. 최고로 빈도가 많은 값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찾는 거는 빈도가 가장 많은 거 찾기만 하면 최빈값이 되는 거죠. 자, 자료에 따라 최빈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다수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빈값 자료 분포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갖는 관찰값이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봐볼까요? 팁은 늘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죠. 자, 빈도값, 최빈값,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값이니까 누가 제일 빈도가 많나요? 그렇죠. 5가 3개니까 여기서 최빈값은 5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5가 하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네, 5가 2개, 8이 2개가 되죠. 이럴 때는 최빈값이 5와 8이 됩니다. 네, 만약에 가장 많은 게 2개면 둘 다 최빈값이 된다는 거. 그래서 다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다음으로 중앙값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값은 말 그대로 중앙에 위치한 대표값인데 아까 서열 변수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명목은 사용할 수 없고 측정 수준이 서열 이상일 경우만 적용해서 쓸 수 있는데 여기 메디안이라 해서 ME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앙값은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값 또는 값 대신에 치를 써서 중앙치,
뭐 이렇게 써도 여러분들 다 같은 말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값, 중간값, 중간치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얘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자료를 일단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가장 가운데 중앙에 위치한 값이 바로 중앙값이 되는 겁니다. 오름차순으로 한다는 말은 가장 작은 값부터 점점 큰 값으로 정렬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내림차순으로도 할 수 있어요. 높은 값에서 낮은 값으로 정리해도 되겠지요. 근데 우린 보통 오름차순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름차순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앙값은 이상치, 극단치에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평균보다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상치, 극단치란 용어는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데이터들이 정규 분포를 이루면서 이 가운데에 다 몰려 있는데, 극도로 크거나 극도로 작은 값이 되면 요런 극도로 크거나 작은 값을 우리가 이상치, 극단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평균은 이러한 극단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반해서 중앙값은 어차피 한가운데 값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극단치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극단치가 있을 때는 평균보다 중앙값이 훨씬 더 좋은 대표값이 된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중앙값 구하는 방법, 자료가 홀수일 때 하고 짝수일 때 다르겠죠. 일단 홀수일 때는 크기를 순서대로 정렬한 후 오름차순을 한 후에 한가운데 한 개 값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간에 위치한 값이 바로 중앙값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료가 짝수일 때는 한가운데 몇 개가 위치하나요? 그렇죠. 두 개가 존재하겠죠. 이럴 때는 두 개의 값의 산술평균을 우리가 중간값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두 개의 자료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바로 중간값이 되겠지요. 실제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값, 메디안, ME. 자, 먼저 홀수계일 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차순 정리를 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나놓고 가운데 값 하면 엉뚱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가장 작은 값 1이 두 개니까 1, 1, 2, 4, 5가 또 두 개네요. 그죠? 6, 7, 8 이렇게 놓고 정리를 했으니까 제일 가운데 누가 있나를 한번 살펴봐요. 그러면 여기 그죠? 다섯 번째 있는 수가 하나 딱 있죠. 홀수계니까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5가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짝수계일 때, 짝수계 여기 헤아려 보면 짝수계죠. 근데 짝수계가 있을 때는 이것도 차순 정리를 해야 돼요. 순서대로 쓰는 거죠. 1, 2, 4, 5, 6, 7, 8 이렇게 순서를 적어놓고 한가운데 두 개, 그죠? 한가운데 두 개가 5와 5네요. 둘을 더해서 1을 나누면 이렇게 중앙값 구하는 방법입니다. 쉬운데 알고 있으면 쉬운데 모르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으면 언제든 한 문제, 두 문제는 맞출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비율 수준의 그런 값들에게 대표값이 되는 평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평균 많이 사용할 텐데 민이라 하고 m으로 우리가 기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대표값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편차의 합은 0이다 라고 하는데 평균이 있으면 이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관찰값을 다 빼서 더하면 이 각각의 관찰값에서 뺀 그 값들의 합, 그게 편차인데 그 편차의 합을 우리가 더해보면 0이 된다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1, 2, 3, 4, 5 다섯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개 데이터의 평균은 일단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 구하는 방법이죠. 여기 평균 구하는 방법. 각 관찰값을 총 합쳐서 관찰값의 개수로 나누라. 1, 2, 3, 4, 5를 다 합쳐서 뭐로 나누면 돼요? 5로 나누면 바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평균은 되게 간단해요. 다 나와 있는 수치들을 더한 다음에 그 개수만큼 이렇게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얼마냐면 5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이고,
죄송해요. 3이 나오잖아요. 자, 평균이 3이에요. 그러면 3에서 2를 빼주면 1에서 3을 빼주면 마이너스 2,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 3에서 3을 빼면 0, 4에서 3을 빼면 1, 5에서 3을 빼면 2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이 편차예요. 관찰값에서 평균을 뺀 요 값들이 편차이고 이 편차를 다 더해보세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제로, 1, 2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제로죠. 그래서 여기 편차의 합은 제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도 평균으로부터 각 관찰값을 다 빼서 더해보면 그 차이를 더해보면 제로가 나오는 게 바로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편차의 합은 제로다 기억하시고 이런 특징들은 시험에 잘 나와요. 자료 분석이라 해서 무조건 계산하는 것만 나오지는 않아요. 이론적인 게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나는 산수 잘 못해, 수학 잘 못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면 외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서 합격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 못해서 자료 분석 못한다는 얘기는 별로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편차의 모든 합은 제로다라는 걸 기억하고 이상치 극단치가 있을 때는 대표값 역할 못한다 했는데 아까 앞에서 중앙값 얘기할 때도 극단치가 있으면 평균 대신 중앙값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 1, 2, 3, 4, 5가 아니라 만약 여기서 5 대신에 50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60이 되잖아요. 그죠? 60을 얼마로 나눠요? 5로 나눠주면 평균이 얼마가 되냐면 12가 되는데 이 12는 이 값들을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50이라는 극단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평균은 실제로 대표값으로서 영향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50처럼 극단치가 있으면 대표값이 되지 못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 관찰값의 총합을 관찰 개수 나눈 값이다. 요거 평균 구하는 방법 갖고 얘기한 거죠. 자, 한번 실제로 구해볼게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 3, 5, 4, 6, 1, 4, 7. 자, 더했죠. 다 더한 다음에 8개니까 8로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4가 나왔네요. 여기서 평균은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평균 구하는 방법도 공부를 했고, 자, 이 팁을 잘 기억하려 하시면 여러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시험에 되게 보기 문제로 잘 나와요. 극단치가 있을 경우는 누가 더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다?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치에 민감한 거는 평균이 되죠. 민감하니까 값이 이상해지는 거고 극단치에 민감하지 않아서 대표값을 쓸 수 있는 건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민감하다, 민감하지 않다라는 표현으로도 나오고 또 극단치가 있을 때의 평균보다 중앙값이 더 유용하다 뭐 이런 말로도 나오니까 문장을 잘 읽어보시고 극단치 있을 때는 대표값을 중앙값으로 쓴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